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자세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수서인데요. 네. 원룸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직장하고 같이 있는 데가, 신사역하고 강남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니기에 좀 편하고 직주 근처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투자 메리트가 네. 좀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 자금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 자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소형 주택이면서 네. 투자 메리트가 있는 곳을 제가 한 두 군데를 좀 봤는데 네. 약수 쪽에 있는 거하고 네. 당산 쪽에 9호선하고 3호선 네. 네, 이쪽으로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산에는 지금 성원 샹떼빌 네. 예, 그걸 지금 보고 있고요. 약수 쪽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약수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진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 자세하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아유, 우선 고맙습니다. 네, 네네. 수서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이제 강남 신사 쪽이기 때문에 그곳과 가까운 곳 약수의 약수 아파트와 당산의 성원 상대빌 아파트를 좀 보셨습니다. 우선 네네. 그 지역 3호선하고 분석부터 9호선 라인. 네,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조금 TV를 많으시겠어요. 통해서, 네,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민이 조금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네요. 돈이 좀 많으면 괜찮은데. 네, 직장이 네. 또 신사역 쪽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교통 여건을 조금 따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당산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한번 봤고요. 네. 그다음에 약수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라고 그랬죠? 약수에는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예, 그게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던데. 네. 이게. 아파트명. 약수 네. 아파트라고. 약수요? 네네. 약수 아파트라고 굉장히 좀 작은 아파트입니다. 약수 아파트라고요? 소형상으로 예. 나와 있는 거. 네네. 약수역하고 거기, 되게 접근성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운데 있는 거. 예. 네네네. 예, 여기 있는 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교통 환경은 좋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이렇게 내 수준에 조금 맞는 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어요. 우리가 네. 실거주 목적이 조금 더 기반을 크게 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실거주 목적에 큰 기반을 뒀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실거주 물론 목적은 실거주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구입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걸 사고 싶은 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플러스 약간의 조금의 투자 가치라도 더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네. 때는 물론 이런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거가 조금 유리한 거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주거지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갖춘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같은 환승 역세권이지만 지금 이쪽 단지랑 제가 아까 당산동에 있는 거 단지를 잠깐 봤을 때랑 단지의 규모는 당산동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주거지에서 투자 목적 갈 때는 우리가 주거지의 가장 뭐예요? 결국은 주거지가 누가 결국은 조금의 쾌적성을 조금 더 갖추고 있느냐. 네네. 그럼 얼마만큼 단지의 규모가 조금 더 크냐가 그 둘을 비교 대상을 할 때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주변 환경 중에서 조금 더 주거지가 갖춰야 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접근성이라든가 뭐 편익시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조금 더 갖추고 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앞서고 있는 게 단지의 규모에서는 성원 아파트, 당산동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앞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가격 상승 여력을 크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일정한 이 두 곳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실거주 시장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최근처럼 부동산의 호황기, 즉 가격이 한 번에 이렇게 싹 상승해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움직여 줄 때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은 결국은 딱 이거예요. 그냥
같은 조건에서 단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에서의 단지의 단지의 규모는 단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라면 아파트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근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 직장과의 접근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3호선 타고 신사역 한 번에 들어가니까 약수역이 좋아요.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약수역이 좋은데 문제는 단지끼리 비교했을 때 그 지역에서 누구의 단지가 더 올라가느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산역에 있는 이 단지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출퇴근 거리에 조금 불리함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단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변의 단지들과 함께 같이 아파트의 형태를 대규모 주거타운을 띠고 있는 당산동에 있는 성원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요, 약수 네. 쪽은 좀 투자 목적은 괜찮지 않습니까? 어디 쪽이요? 약수. 자, 투자 목적은 뭐예요? 그 아파트가 네. 그 아파트가 가격을 높게 상승을 해야 투자 목적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단순히 그냥 사용하기만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사용하기 좋은 곳하고 가치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는 건 또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내가 미래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단지의 형태와 대규모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고민하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 당산동 쪽의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꼭 좋은 이사, 좀 만족하실 만한 이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용산구 마포구 쪽에 네. 잠시만요.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아, 네. 다시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저 부동산 어느 지역 좀 이야기 나누어 볼지 좀 주소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잠깐만요.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지금 전화로만 통화하고 계신 건가요? 네, 좀 소리가 제가 볼륨을 낮출게요. 네, TV 네. 볼륨은 완전히 음소거 상태로 네. 해주시고요. 저희 전화로만 통화 이어갈게요. 네. 네. 아, 제가요, 그 4억 정도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갭 투자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용산하고 마포하고 그리고 중구 쪽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 아니면 그 각 지역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다른 집은 또 소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소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아, 지금 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사업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제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를 같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4억 정도의 처음에 갭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거주, 네. 이사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살면서 또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산과 마포, 중구 쪽. 자, 우선 지역 분석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4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네. 처음에 이제 갭 투자만 말씀을 하셨는데 3개의 지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거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판단하기가 약간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잘 고르셨어요. 네. 네, 중구를 고르셨고, 중구를 고르셨고, 용산을 고르셨고, 마포를 고르셨단 말이에요. 네. 주역은 잘 고르셨는데 이게 왜냐면 투자 목적으로 갈 때는 순수히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분산이 맞아요. 분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분산으로 가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재테크,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는 재테크 플러스 세테크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세테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걸 분산을 해버리면 실거주 목적에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산을 한다는 건 결국 금액을 나눈다라는 것이고, 금액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 한쪽에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주 목적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거주 측면에서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을 먼저 차리는 지역 중에 어디가 좋은지를 한번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일단 현재 임대시장에 있으니 거주와 투자를 따로 봤을 때 어디가 좋을 것인지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구사하는지가.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개의 구 중에서 사실은 실거주하기에 가장 편한 곳은 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중구 일대에서는 실거주하기 편한 곳이 아무래도 이 신당역과 청구역, 약수역 일대가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보면은 좀 규모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도심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출을 조금 활용하신다라면은 이 청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몰려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 단지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의 주거타운은 지금 공동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타운들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네. 보유자금 대비해서 접근하시기 조금 좋은 곳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동역과 마포역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주거지가 아마 이 지역 내에서는 접근 가격으로 조금 부담이 없는 가격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 보유자금 대비해서 입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가격대가 한강변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대안 상품을 조금 갖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많은 상승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네. 여유자금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실거주 목적에 진입했을 때는 결국은 이거보다 더 지금까지 오른 상태에서 일정한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올 힘을 누가 더 많이 갖추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작은 규모에도 맞춰야 되니까 너무 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마포 쪽이나 중구 쪽 중에서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에 걸치는 부분을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별도로 나갔을 때, 별도로 투자로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특성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이거를 순순히 투자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것이 1순위긴 1순위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나눠서 하나씩 가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4억의 자금을 분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앞서 특히나 또 오늘 첫 시간에 이슈 시간에 살펴본 거 중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각 권역별 특성이 어떻게 되고 지역별 특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다 이미 서울시에서 다 발표를 해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놓고 본다라면은 분산 투자도 유리할 수 있다. 특히나 앞서 제가 세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세금이 어떻게 됐냐면 7단계로 바뀌었어요. 7단계로 바뀌어서 가장 낮은 세율은 6%지만 6%, 15%, 24%, 35%, 38%, 40%, 42%. 이 세율,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그러니까 버는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40% 세금을 내는 것과 24% 세금을 내는 거는 세금 차이만 해도 약 한 16% 정도의 세율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세율 세테크만 잘해도 내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른 곳에 투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방송 한정된 시간에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집니다. 급해지고 좀 네. 중요한 것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세미나 시간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시간에 와서 다시 네. 한번 이 지역적인 특성을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네. 별도 상담을 통해서 과연 내가 1주택으로 가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분산 투자로 이 세 지역 말고도 어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에 따라서 좀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꼭 저희 나중에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에 꼭 한번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어떤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곧 이제 청약을 접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 새 아파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저기
처음에 본 아파트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네. 그다음에 신촌 힐스테이트, 네. 그다음에 고덕 자이 이렇게 세 아파트를 봤는데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지금 청약을 고민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 무주택자 상황이신 건가요? 네, 지금은 현재는 무주택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네. 시기에 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서초동 우성 1차 아파트, 신촌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리고 고덕 자이 아파트 이렇게 세 개를 보셨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에 내가 청약하면 더 높은 투자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청약 조건은 조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네.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분양 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계획도 잘 짜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당첨이 돼놓고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청약 조건 있잖아요. 네.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 세 곳 모두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곳은 강남역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네. 아현뉴타운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이제 고덕 그 재건축하는 곳이고, 전부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먼저 이 세 곳 중에 어디가 좋냐라고 순서를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건이 다 된다라는 전제 하에 먼저 지역적인 거를 조금 더 다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편차를 가리자면 아무래도 강남의 재건축을 1순위에 둘 수밖에 없죠. 그죠? 아, 네. 입지적인 특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과연 그러면 서부권의 아현뉴타운일 것이냐, 고덕지구의 재건축이냐 할 것인데 저는 살짝 아현뉴타운 쪽을 조금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 네. 왜냐하면 고덕지구가 안 좋다라는 좋아요. 재건축 되는 것이고 강동구에서 강남 4구에 포함된 그 재건축 대단지로 주거의 상향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좋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곳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약 13,000가구 규모의 고덕 상일 보금자리지구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하남 미사지구의 새 아파트 대비 물론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지만 하필이면 그 다른 생활권인데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고덕지구의 아파트가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이익이 남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미래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주춤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권의 주거지 타운 형성하고 있는 아현뉴타운을 지금 이 세 곳 중에서는 2순위로 보는 것이 맞고 다음에 3순위를 보는 게 맞다. 그런데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추더라도 여기서 1, 2, 3순위를 가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내에서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면서 입지적인 장점이 다 좋은 곳들만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 곳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어떤 곳이 좋다. 단 굳이 꼭 우열순위를 가지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우열순위를 가리시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약 전략에도 꼭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청약 접근할 때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6월에, 7월에 계속되는 청약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추후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여기 방학동의 서운 아파트요. 네. 네? 그쪽이 내가 거기를 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쩌고 네. 좀 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왜 싼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학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봉동. 도봉구.
도봉동. 도봉구 도봉동의 서원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고자 조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쌀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또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싸도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도봉동에 지금 서원 아파트예요. 그죠? 자, 서원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봉동에, 그죠? 네, 서원 아파트요.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지역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예. 이걸 투자를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이제 입주도 해서 살 건데. 아, 거주도 좀 왜 해서. 거기가 싸고. 그러니까 왜 여기가 싼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오를 가망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똑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시세가 변동을 하면 꾸준하게 그냥 가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냥 상승을 해줘요. 근데 왜 얘는 계속 저렴할까요? 네. 이 아파트를 가기 전에 다른 좀 더 좋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네. 이 아파트 조금 더 가치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아파트도 가격이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목적이 불명한 것을 갖고 있다. 향후 방향성을. 네. 방향성을 갖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는 이미 중난천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고밀 개발이 끝난 아파트고 주변에 국철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편익시설 조건이 다른 아파트 단지들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요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심권과의 접근성, 즉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역할로 활용되는 이 아파트 단지인 거냐면 우리가 주거사다리라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그러니까 주거의 상향을 내가 거주를 하면서 주거 상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절차를 받는 잘 아래 계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내가 그냥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주 생활 하다가 주변에 조금 더 조건이 좋고 가격 가치 상승을 이룰 만한 단지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여기를 메꿔주는 수요자들은 항상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다? 그냥 저렴한 주거비 이 목적으로만 들어온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하기는 좋지만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결정을 짓는 게 좀 맞고요. 굳이 이쪽에서 조금 더 가치적인 상승력을 찾는다 그러면 아래쪽에 창동역세권 쪽으로 내려오든가 노원역과 마들역을 중심으로 한 비용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향후 충분히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이쪽 단지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지만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02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3도심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저희 방송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네요. 또 오늘 또 다뤄본 도심 이제 포함을 해서 3도심을 문의를 하신 겁니다. 이 3도심이면은 오늘 말씀드린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 한양도성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강남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도심 중에 어디에요는 아니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3도심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만약에 순서를 가린다면 본인의 여건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고 지역의 경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은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곳이 강남, 다음이 이제 한양 도성, 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보유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 아무래도 도심과 강남 쪽에 들어가기 여유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영등포, 여의도 도심을 들어가도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가 아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나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언제든지 그런 내용들 저희 상담 전화나 또 세미나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뒷번호 262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동 롯데아파트 26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형과 송파 레미아 파인탑 27평 중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약간 이사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자, 결국은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재건축된 비교적 새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래도 강동과 송파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더 강남권에 붙여서 이동을 할 것이냐의 선택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송파 레미안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단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지역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또 도심권과 가깝고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곳이 송파 쪽이다 보니까 굳이 거주지 내에서 거주지 이동할 필요는 없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해서 입주한 아파트니까 굳이 그 권역에서 내가 이 생활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생활권을 벗어나는 투자 방식과 거주 방식을 선택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조금 더 입지적인 조건이 가까운 쪽, 즉 가장 큰 도심의 힘과 가까운 곳과 붙어 있는 송파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